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입이 마르고 혀가 자꾸 갈라지거나 눈이 뻑뻑하고 피부까지 건조해지셨나요? 물도 많이 마시고 보습도 해보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바싹 마르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불편해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조차 입이 뻑뻑해서 말이 꼬일 때도 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 중에는 4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이런 입마름과 건조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이지만 실은 그 안에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침샘과 눈물샘 같은 우리 몸의 수분을 만들어주는 기관이 서서히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입, 눈, 피부, 질, 관절 등 온몸이 마르는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 박사 이정훈입니다. 50년 넘게 한의사로 진료해왔고 특히 시니어 여성 환자의 만성적인 입마름과 건조 증상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같은 면역 질환을 한방적 관점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진료한 환자만도 3만 명이 넘고 수많은 사례 속에서 실제로 자연스러운 회복을 보이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저는 몸 전체의 균형과 기혈순환 그리고 삶의 습관까지 함께 바라보는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증상만이 아니라 몸의 신호와 내면의 상태를 함께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까지 저의 임상 경험과 함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수많은 여성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한 분, 63세 김은숙님은 입이 바싹 말라서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혀가 갈라져서 통증까지 생겼으며 눈까지 따가워 잠을 제대로 못 자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쇼그렌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하는 말만 들었고 약을 몇 개 처방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생활 속 습관을 바꾸고 몸 안의 진액을 다시 채우는 한방적 치료를 함께 실천한 결과 3개월 뒤엔 입안에 침이 돌기 시작했고 혀도 매끈해지고 밤에 물을 찾지 않아도 잘 주무시게 됐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입마름이 아니라 왜 우리 몸이 전신적으로 말라가고 그것이 왜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지를 한방학적인 관점으로 깊이 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혀의 갈라짐을 통해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법, 침샘 자극 마사지, 그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식습관과 약성까지 생활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입이 말라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나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실제 사례와 경험담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이 마르면 물을 좀 더 마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분을 보충한다고 해서 입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진액 부족으로 해석합니다. 즉,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할 촉촉한 액체, 침, 눈물, 점액, 땀, 윤활액 등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빠르게 소모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진액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진액은 몸의 장부에서 생성되어 피부, 점막, 관절, 눈, 혀, 질, 이 모든 조직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진액이 줄어들면 혀가 말라서 갈라지고 입안이 바싹 타들어가며 눈은 뻑뻑하고 충혈되고 피부는 가려움과 각질이 생기고 심한 분들은 질건조, 관절통, 이명, 심지어 기침까지 전신적으로 건조증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진액이 줄어들까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열입니다. 몸 안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사용되어 열이 위로 떠오르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몸속 진액이 지나치게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상열한, 즉 위쪽은 덥고 아랫배는 차가운 상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머리와 얼굴은 화끈거리는데 손발은 차고 소화는 잘 안 되고 밤에 자주 깨고 땀이 잘 안 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진액이 고갈되어 있고 침 분비가 줄고 혀가 갈라지고 입안 점막이 붉게 달아오르며 심하면 쓰라림까지 나타납니다. 얼마 전 내원하신 58세 여성 이혜경님은 고혈압과 수면장애가 있었고 최근 1년간 입이 타들어가는 듯한 건조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셔도 입이 마르고 혀에 하얀 설태가 끼며 말할 때마다 침이 부족해 말이 끊겼고 잠자는 중에도 입이 말라 몇 번씩 물을 마시고 깨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분은 낮에 일을 많이 하고 밤에는 휴대폰을 자정 넘어서까지 보는 생활을 수년간 지속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몸의 진액이 과도하게 소모되었고 위로 열이 몰리고 아래는 냉한 전형적인 상열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침샘 마사지, 한약 복용, 야간 조명 줄이기, 저녁 10시 이후엔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생활 루틴을 바꾸고 체내 열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6주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밤중에 물을 찾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입안도 촉촉함을 회복하면서 이제 말할 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입마름은 결코 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자연스러운 촉촉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한의학은 몸속 진액의 고갈과 열의 상승으로 봅니다. 즉, 몸이 건조해진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수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다행히도 이런 증상은 너무 늦기 전에 대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몸 안의 열을 가라앉히고 진액을 채워나가면 침샘과 눈물샘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입마름 증상이 심해지면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곳, 그게 바로 혀입니다.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는 기관이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소화기계와 몸속 진액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창문이라고 봅니다. 즉, 혀의 색, 모양, 갈라짐, 설태 등을 보면 내 몸의 수분 상태, 열의 분포, 장부의 균형까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혀의 모습을 통해 현재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1. 혀 가운데에 깊은 줄이 쭉 간다. 이는 혀가 건조해져서 점막이 재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침샘 기능 저하, 진액 고갈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2. 혀 표면이 갈라져 있고 틈이 벌어진다. 만성적인 건조 상태. 진액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로 입뿐 아니라 피부, 눈, 질까지 건조함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설태가 두껍고 눌러붙어 있다. 소화력이 떨어졌거나 체내의 열과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건조하면서도 위장 기능까지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혀가 붉고 윤기가 없다. 마른 채로 반짝인다. 진액이 심하게 고갈되어 있고 열이 위로 떠 있는 상태입니다. 열감, 안면, 홍조, 불면, 이명 등 동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혀의 솔유도가 거의 없다. 점막이 얇아졌고 재생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침분비 기능 역시 현저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5세의 최금수님은 2년 넘게 혀가 갈라지고 입이 너무 말라 말하는 것도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입을 여러 번 다시 다물었다 벌리고 물을 항상 옆에 두고 있어야 할 정도로 침이 돌지 않았습니다. 제가 혀를 보니 가운데에 세로로 길게 줄이 파여 있고 혀끝은 벌겋게 붓고 전체적으로 솔유도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설태도 하얗게 눌러붙어 있었고 심지어 혀에 상처처럼 벗겨진 부분도 생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면 시간이 4~5시간에 불과했고 몸은 항상 덥고 상체가 화끈거리는 상열한 증상이 뚜렷했습니다. 또한 10년 넘게 고혈압, 관절염 약을 복용 중이셨죠.
그래서 침 분비를 돕는 약선 식단과 산약, 맹문동, 4-3 등의 한약재를 추천드렸고 매일 침샘 마사지와 혀 자극 운동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녁 11시 이전 수면, 아침 7시 기상 루틴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8주가 지난 후 혀의 갈라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설류두도 다시 올라오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입이 텁텁하지 않고 말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작은 손거울이나 스마트폰 셀카 모드를 켜서 혀를 한번 꺼내서 관찰해 보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몸의 진액이 고갈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혀에 세로 줄이 1개 이상 생겨 있다. 혀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 설류두가 거의 없다. 혀가 반짝이지만 촉촉한 느낌이 아니라 마른 듯하다. 하루에 물을 자주 마시는데도 입이 여전히 마르다. 여기에 한 두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생활 습관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생활 습관과 식단, 그리고 마사지를 통해 얼마든지 촉촉함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가 바뀌면 내 몸도 바뀝니다. 혀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조직이에요. 입이 마르면 그냥 물 마시고 참으면 되지.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그 증상 뒤에는 반드시 몸에 촉촉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야 내 몸이 다시 촉촉해집니다. 말라버린 침샘을 깨우는 법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자, 이제 정말 실천할 시간입니다. 입이 마르고 침이 돌지 않는 분들께 가장 먼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게 바로 침샘 자극 마사지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침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3군데 있어요. 바로 귀 밑에 있는 귀밑샘, 턱 밑에 있는 턱밑샘, 그리고 혀 아래쪽의 혀밑샘입니다. 이 3곳만 꾸준히 자극해줘도 입안이 훨씬 촉촉해지고 침이 자연스럽게 돌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귀밑샘입니다. 귀 바로 앞 볼 옆쪽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바닥보다 2손가락, 검지, 중지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귀 밑에서 시작해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살살 쓸어 올리듯 밀어줍니다. 다시 귀 앞쪽을 눌렀다가 앞으로 둥글게 돌리듯 마사지합니다. 5초에 한 번씩 1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마사지하다 보면 입안에서 침이 스르르 돌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2단계 턱밑샘 마사지. 이제 아래쪽 턱밑샘입니다. 엄지손가락 2개로 턱 아래 목과 턱 사이 오목한 부분을 찾아주세요. 그 부위를 꾹꾹 눌러주면서 뒤쪽에서 앞으로 밀듯이 마사지합니다. 고개는 살짝 뒤로 젖히는 게 더 편해요.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꾹 누르고 천천히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자기 전 3회. 이 마사지만 해도 입안의 건조감이 확 줄어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단계 혀밑샘 자극과 혀 운동. 이제는 입안에서 직접 침샘을 자극해 볼 차례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혀예요. 혀는 단순히 말을 하고 음식을 미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혀 자체가 침샘과 연결된 근육 자극 도구예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혀 운동을 따라 해보세요. 혀 돌리기 운동.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으로 입 안쪽을 둥글게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오른쪽, 왼쪽 각각 5회씩. 이 동작은 귀밑샘과 혀밑샘을 동시에 자극해 줍니다. 처음엔 턱이 뻐근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침 분비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은 혀 밀기 운동. 입을 닫은 상태에서 혀끝으로 입천장을 꾹 눌러주세요. 5초 유지, 천천히 힘 빼기 5회 반복. 이 동작은 침샘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침이 고이게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이 마사지와 운동은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TV 보시면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잠자기 전 침대에서 누워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입이 너무 말라서 깨시는 분들은 잠들기 전 이 동작을 꼭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훨씬 편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8세 김선영님은 처음에는 귀 밑을 누르는 것도 어색하고 아프기까지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느 순간 말 안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62세 김희숙님도 입이 마르면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도 안 들고 약도 필요 없는 가장 쉽고 확실한 실천법입니다. 침이 돌면 혀도 살아나고 혀가 살아나면 소화도 좋아지고 입에서부터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입마름과 혀 갈라짐, 눈 건조, 피부 당김까지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먹는 것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통해 몸속을 데우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고 말라버린 몸에 진액을 채워 넣기도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촉촉한 기운, 즉 진액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걸 억지로 약으로만 채우려다 보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식탁이 약상입니다. 물 대신 음식으로, 약 대신 식재료로. 이럴 때는 꼭 촉촉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밤에 물을 자주 찾고 눈까지 뻑뻑한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 음식들은 몸을 차게 하지 않으면서도 속까지 진액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대표적인 식재료들입니다. 1. 도라지.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 대표 음식입니다. 입이 마르고 기침이 자주 나시는 분께 특히 좋아요. 생도라지를 물에 데쳐서 무쳐 드시거나 도라지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2. 연근. 진액을 보충하고 열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혓바닥에 열이 많고 설태가 두꺼운 분들께 추천드려요. 연근조림이나 연근즙으로 드셔도 부담 없습니다. 3. 우엉. 장이 건조해 변비가 있는 분들께도 좋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몸속의 노폐물까지 부드럽게 배출해 줍니다. 4. 시금치, 청경채. 몸속 열을 식혀주면서도 진액을 보호해 줍니다. 입마름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죠. 익혀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셔도 됩니다. 5.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 피부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며 자극 없이 몸속 윤기를 살려주는 음식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다시마찜 모두 추천드립니다. 물만 많이 마신다고 촉촉해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 어떤 걸 마시느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따뜻한 진액차 3가지는 산약, 맹문동, 4-3차입니다. 침샘을 자극하고 진액 보충과 목 건조를 완화시켜 주죠. 하루 2잔 식후 또는 자기 전에 추천드립니다. 생도라지, 배 껍질, 꿀은 마른 기침과 입 건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연근, 우엉, 감초. 속이 덥고 얼굴로 열이 자주 오르는 분들께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몸에 자극이 없고 은은한 단맛이 나서 시니어 분들께 특히 부담 없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액을 채워야 하는 몸에 오히려 말려버리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커피, 카페인 음료. 이뇨 작용으로 몸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습니다.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거나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바꿔보세요. 매운 음식, 튀김, 기름진 고기는 몸 안에 열을 올리고 침샘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조금만 드셔도 열감이나 얼굴 화끈거림 느끼셨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술, 흡연, 인스턴트 가공식품들. 진액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밤마다 맥주 1캔 드시는 분, 입마름 증상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74세 이예임 어르신은 커피 줄이고 도라지차 마시기 시작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말할 때 혀가 미끌미끌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우리가 매일 드시는 음식은 그 자체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입이 마르고 말하기가 불편하고 혀가 아프고 잠자다가 물을 찾게 된다면 그건 몸이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뜨거운 커피 대신 따뜻한 도라지차를, 튀김 대신 부드러운 연근조림을 내 몸에게 선물해 주세요. 잠깐 약 드시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중요한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음식들은 입마름과 몸속 건조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혹시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제, 심장약 같은 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몇 가지는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도라지와 연근은 혈액을 맑게 해주지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과하게 드실 경우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산약이나 우엉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 다시마, 미역처럼 칼륨이나 요오드가 많은 식품은 심장약, 갑상선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안전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한두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은 종류를 섞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만 드셔보세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약 먹은 뒤 최소 2시간 이후에 음식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몸에 이상 반응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고 꼭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특히 입이 마르고 입안이 헐거나 갈라질 정도로 건조한 분들은 뭔가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드시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날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괜찮았던 음식이 내일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 드시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몸은 분명히 정성껏 돌본 만큼 반응해 줍니다. 입마름,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마사지, 운동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 침이 안 돌고 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히 몸이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말리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오늘은 입마름을 악화시키는 5가지 대표 습관을 짚어보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아주 실천 가능한 대안 루틴까지 알려드릴게요. 1.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기. 왜 문제일까요? 밤 11시 이후의 빛은 뇌를 자극해서 침샘과 눈물샘을 마르게 만듭니다. 게다가 잠을 깊이 못 자게 만들어 다음 날 더 건조해집니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TV 모두 꺼두세요. 불빛은 간접등으로 바꾸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2.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나 습관. 왜 문제일까요? 말은 침을 많이 쓰는 행위입니다. 말을 오래 하게 되면 침샘이 쉽게 지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입안이 쉽게 마릅니다. 말 많이 한 날은 30분 침묵 시간, 껌 대신 생강 조각이나 무가당 레몬 한 조각으로 침 분비 유도해 보세요. 3. 뜨거운 물 샤워 오래 하기. 왜 문제일까요? 특히 겨울철에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면 피부, 코, 입 점막까지 건조해집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입술, 코 안쪽, 입 주변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4. 물은 많이 마시지만 마시는 방법이 잘못됨. 왜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30분마다 한 모금 마시기. 입안에 머금었다가 넘기면 점막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오히려 침 분비를 억제할 수 있어요. 5. 수면 부족, 깊은 잠을 못 자는 습관. 왜 문제일까요? 밤잠이 부족하면 침샘, 눈물샘, 피부 땀샘까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몸의 열도 위로 뜨면서 상열한 증상이 심해지죠. 밤 10시 30분까지는 잠자기 준비를 하세요. 자기 전 혀 돌리기 운동, 귀 밑 마사지를 하고 10분간 조용한 음악 들으며 긴장을 푸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되돌립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입이 말라서 자다가 몇 번씩 깬다 말을 하면 혀가 말라서 입을 다시 다물고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바꾼 건 단 2가지였어요. 밤 10시 이후 핸드폰을 끈 것,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혀 스트레칭을 한 것. 2달 후 말하다가 끊기는 일이 없어졌고 입도 한결 편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변화합니다. 물도 마시고 마사지도 해보고 먹는 것도 조심했는데 그래도 증상이 안 나아진다면 그땐 꼭 한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기저질환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듣고 나니 그래도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입마름과 건조증 개선을 위한 7일 회복 루틴 플랜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혀가 말하는 것이 먹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마름 회복 7일 플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진액 채소 반찬 1가지 먹기, 청경채, 시금치 등. 저녁 10시까지 스마트폰 끄기. 혀 돌리기 운동 5회, 식사 후 도라지차 또는 연근차, 귀밑샘 마사지 10회 하기. 거울로 혀 상태 체크, 짠 음식, 매운 음식 줄이기, 따뜻한 물 한 잔과 릴렉스 타임. 매일 한 줄 메모도 남겨보세요. 오늘 혀에 줄이 덜 보였다. 밤에 한 번밖에 안 깼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 입마름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겐 잘 말도 못하는 증상입니다. 입이 말라요. 혀가 갈라졌어요. 말해도 그냥 나이 드셨나 보죠 하고 넘겨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확신합니다. 이건 돌볼 수 있는 증상이고 바꾸면 확실히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면 말하기도 어렵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죠. 그러면 삶 전체가 움츠러들고 자신감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혀가 부드러워지고 말이 편해지고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다시 삶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혹시 이거 나만 그런가? 원래 나이 들면 이런 건가 보다 하시면서 그냥 참고 지내오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 음식, 마사지, 운동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어렵다 싶으면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꼭 받으세요. 쇼그렌 증후군처럼 조기에 관리해야 하는 질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함께 봐주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더 빨라집니다. 오늘 영상, 이거 내 얘기 같다. 나도 입마름으로 고생 중이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꽃길 100세는 늘 여러분의 촉촉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